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화학이네요. 자, 화학이고요. 오늘은 완자책 몇 페이지냐?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이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할 거는 지금 이 영상에서 볼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여러분들 언제? 통합과학 때 많이 배웠었죠? 우리 전 시간에 이온 결합 배웠었어요. 이온 결합과 더불어서 공유 결합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하지만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이라는 거 배우게 될 텐데, 금속 결합은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할 거에서 대부분 얘기는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뭐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금속성이죠. 뭐 물론 수소는 제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금속. 자, 결합 얘기할 때 18쪽은 제외합니다. 18쪽은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1쪽에 수소는 제외하고, 대부분 주기율표상에서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금속성,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비금속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금속성과 비금속성의 결합을 한다. 이건 뭐가 됐었죠? 이거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서 이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금속, 비금속이 되고 그건 이온 결합이에요. 자세한 건 뒤에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공유 결합이 되죠. 자, 왜냐하면 이온 결합은 뭐 A라는 금속성과 B라는 비금속성 원소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금속성인 원소에서는 전자를 주죠. 누구한테? B한테, 아니 비금속한테. 그래서 A는 몇가 양이온이 될지 모르겠지만 1가 양이온이라고 쳐봅시다. 1가 양이온이 되고 B는 전자를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이게 이온 결합이죠. 자, 오늘 얘기할 비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인 공유 결합은 자, 비금속 원소 C라는 원소와 비금속 원소 D라는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C하고 D는요, 같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전기음성도 자꾸 얘기합니다. 뒤에서 되게 중요해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아예 주지도 전자를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 중에 하나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자 중에 하나를 서로 어떻게 해요? 공유하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함으로 인하여 결합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화학적 결합을 안정화되려고,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애각 전자를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결합이 바로 뭐였어요? 공유 결합이에요. 뭐 공유 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으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 볼게요. 166페이지에 공유 결합.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자,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들이 뭐를? 전자, 얘거 전자와 얘거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전자쌍이죠. 이걸 전자쌍이라 그러죠. 전자쌍인데 그것도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 서로 공유하는 공유 전자쌍을 만들게 되겠죠.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에선 전자쌍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왜? 전자를 줘서 이온이 되고 전자를 받아서 이온이 됐으니까. 자, 공유 결합의 형성. 그 밑에 보시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예를 들어놨네요. 수소. 자, H2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H2. 자, 얘는 수소라는 H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H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수소는 일족이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비금속이에요. 자,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얘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 개 한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하죠?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하나 가지게 되죠. 이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거기 나온 것처럼 수소 분자가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H2O 물이 있네요. 자, 물은요, H2O네요. 자, 그럼 H 두 개와 O 하나가 결합을 해야 돼요. O가 중심의 O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뒤에 하겠지만, 루이스 점자식은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여러분들 이제는 원소를 보자마자, 아, 얘는 몇 주기, 몇 쪽이구나 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산소는 참고로 최각전자를 6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껍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는 2주기 16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각전자만 표시할 건데요. 전자를, 거기 나온 것처럼 전자를 6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요, 우리가 아직 루이스 전자는 안다고 칠게요. 전자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러분들은요, 전자를 표시할 때, 이따 루이스 점자식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산소라는 원소가 있으면 최각 전자가 6개니까 6개의 전자를 네기퉁이, 하나, 둘, 셋, 네기퉁이로 나눠 가지고요. 하나, 둘, 셋, 4개를 먼저 배치해 주세요. 홀로. 그리고 쌍으로 하나, 쌍으로 하나. 그러면 총 전자가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그러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전자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전자들은 저런 건 누구랑 공유해서 생긴 전자가 쌍이 아니죠.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비공유 전자쌍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배위결합이라고 해서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배제할게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할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가 더 있죠. 여기 하나. 그래서 산소의 전자 하나와 그 다음에 수소의 전자 하나가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전자쌍 하나. 또 다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랑 공유결합을 해서 공유전자쌍 하나. 이렇게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자쌍 하나, 산소와 수소 사이의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분자, 자, 이제 그럼 용어 좀 조심해 볼게요. O하고 H 사이에는 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가지고 있죠? O하고 H 사이만 물어본 거예요. O하고 H 사이에는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자 전체에서 공유 전자쌍이 몇 개니? 그러면은 공유 전자쌍은 2개 있어요. 분자 전체에서. 잘 들어요. 분자 전체에서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니? 그럼 분자 전체에서는 공유전자쌍이 2개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요. O하고 H,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공유전자쌍 몇 개? 산소와 수소 이렇게 둘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분자 전체가 아니에요. 산소와 수소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공유결합을 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O하고 H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을 한 쌍만 가지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자 전체에서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니? 그러면은 2쌍이 있어요 하시면 되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H하고 O 사이의 공유전자쌍은 한 쌍을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을 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결합을 물어보면 그냥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한 결합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공유결합의 종류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단일결합,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으로 나눠놨죠. 말 그대로 공유전자쌍을 몇 개 가지고 있냐예요. 거기 나온 예시 한번 볼게요. HF.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 루이스 점자식을 얼추 했었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H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 있어요? 자, 그냥 점으로 표시할게요. H는 자, 점으로 최외곽전자를 1개 가지고 있어요. 자, F는요, 최외곽전자를 자, 여러분들 몇 쪽이 몇 쪽이죠? 껍질 두 번째 껍질 가지고 있고 최외곽전자를 7개 가지고 있으니까 7개면 이렇게 표시해야죠. 7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네기퉁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표시할까? 6, 7 이렇게 표시할게요. 보기 편하게. 그러면은 플로리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두 쌍,
세 쌍을 가지고 있죠.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서로 공유 결합하는, 그래서 수소하고 플로린 사이에는 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는 공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결합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가장 예로 이산화탄소 CO2가 들었네요. CO2 한번 해볼까요? 자, CO2. 자, 그러면 탄소 하나에 탄소가 몇 개? 두 개 결합한 거죠. 산소, 산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건데, 자, 먼저 산소는 체각전자가 몇 개 있죠? 이제 주기율표 다 아셔야 돼요. 산소는 16종이니까 체각전자 6개. 그러면은 네기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표시해 주시고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표시하고 여섯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얘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두 쌍. 얘도 한 쌍, 두 쌍 가지고 있고요. 탄소는 체각전자 4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밖에 없죠. 자, 그럼 산소에 남아있는 요 홀전자 2개는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산소에 있는 홀전자도 하나, 2개는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탄소는 홀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하나랑 하나, 요거 하나랑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요거 하나랑 하나, 요거 하나랑 하나가 이렇게 결합을 하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그림을 그려주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 얘 홀전자 2개랑 탄소의 홀전자 2개, 얘 2개, 얘 2개가 요렇게 한 쌍, 요렇게 한 쌍, 여기, 요렇게 한 쌍, 여기, 요렇게 한 쌍, 여기, 요렇게 결합을 하고요. 대신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2쌍, 얘도 역시 2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 한 쌍, 2쌍, 여기 한 쌍, 2쌍, 이렇게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소와 탄소 사이만 물어볼게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는 공유 전자쌍 몇 쌍? 2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중결합. 참고로 한 쌍 이상이 있으면 그냥 다중결합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삼중결합 예시를 볼게요. 삼중결합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거기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HCN을 들어놨는데 그냥 우리 편하게 N2로 한번 해볼게요. N2가 좀 편해요. 자, 질소. 자, 질소와 질소의 결합이죠. N과 N의 결합이에요. 자, 질소 여러분들 체각전자 몇 개죠? 질소의 체각전자는 여러분들 5개짜리예요. 자, 5개짜리니까 전부 찍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보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요. 홀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저 홀은 화학결합에 참여하고 싶죠. 홀전자들은. 근데 각각 3개씩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질소가 홀전자 하나, 둘, 세 개, 얘 거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한 쌍씩. 자, 그 다음에 남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남는 비공유 전자쌍. 자, 그래서 결합이 공유 결합이 N과 N 사이에는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몇 중결합? 얘를 3중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중결합이 되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HF처럼 결합이 공유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애보다는 CO2처럼 O하고 C 사이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결합력이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공유전자쌍 3개로 결합하는 경우가 공유결합의 결합력이 더 세요. 그럼 결합력이 더 세다는 소리는 그만큼 더 결합을 끊을 때 더 힘들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3번 공유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앞에서 이온 결합에 나와 있던 결합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요 참 애매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뭐 예전 드라마 뭐 제목에도 있었지만 뭐 나쁜 남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착하다와 나쁘다 참 애매하죠. 착한 사람이 정말 착하냐? 아,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안 좋은 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면이 더 많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안 좋은 면이 더 많으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에요. 사실 이용결합이라는 거 하고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오늘 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용결합과 공유결합은요. 전자를 아예 뺏어가고 뺏기냐. 즉, 두 원소가 이용결합 같은 경우는 두 원소가 정확하게 전자를 뺏고 뺏기는 관계, 즉 전자에 대한 집중력이 매우 강한 경우가 이용결합이 되는 거고요. 공유결합은 전자를 줄기도 좀 뭐하고 받기도 좀 뭐한 상태. 즉 전자에 대한 집착력이 좀 애매한 상태. 하지만 이 남는 전자를 어떻게 처리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상태.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요, 결합이 이용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를 딱 자를 수 없는 경계에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이용결합이면 이용결합 확실하게, 공유결합이면 공유결합 확실하게 인 예제들만 배우는 거고, 예시들만 배우는 거고요. 공유결합인 성질과 이용결합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는 이유는요, 앞에서도 우리 전기분해하는 거 배웠지만은 결국은 전자들이 결합에 참여하는 건 맞기 때문에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아무리 공유결합이라고 해도요,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원소가 공유결합을 한다고 쳐도요, 두 원소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원소 사이에, 저 원자들 사이에 인력이 강하고요. 대신 제가 그랬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강하다 그랬죠. 인력. 하지만 모두 있죠? 서로 밀고 있는 청력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청력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우세할 뿐이고요. 특정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인력도 있어요. 하지만 청력이 더 우세할 뿐이에요. 다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지만 인력이 더 강한 거고 그래서 끌려오는 거고요. 특정 거리보다 너무 가까워지면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지만 청력이 더 강해서 다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특정한 거리에서 인력과 청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두 물질은 결합 거리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또 나와요.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그래서 공유결합에서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결합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를 기점으로 여기 이렇게 나눠보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 R이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에너지, 여기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게 이 물질을 결합하고 방출한 에너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요만큼의 에너지, 여기 예시는 뭘 드러났죠? H2로. 책에는 H2를 예시를 드러났고 요 값이 얼마로 써있죠? 여러분들 책에는 마이너스 436이에요. 단위는 어떻게 되죠?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에요. 즉 H2 예를 들어서 H 결합이 되어 있는 H2가 결합을 하면은 H 원자와 H 원자 사이의 결합 거리는 여러분들 책에는 거기에 74 피코메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74 피코메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74 피코메타고 그 다음에 결합하는데 마이너스 436 킬로줄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했구나. 요 분자가 몇 개 있을 때? 1몰개 있을 때. 그럼 거꾸로 1몰에 있을 때 에너지를 436 킬로줄을 투입하면 이 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같이 H2 어떻게 이원자 분자죠? 그 다음에 똑같은 원소로만 되어 있는 H2 같은 경우는 요 거리 74 피코메타를요 반으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반으로 딱 나누면 요게 원자에서 원자핵 간 거리의 딱 절반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해도 돼요. 자,
어떤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똑같은 원소로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 공유결합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그 원소의 그 원자의 뭐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거는 HH 똑같은 경우에만 해당돼요. 왜? 요걸 반으로 나눴을 때 HH는 똑같은 원소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A, B라는 원소가 공유결합이 돼 있다. 그럼 A는 작고 B가 이렇게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소로 돼 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나눠버리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의 반지름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A의 반지름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공유결합에서는 핵간거리의 절반을 나눴을 때 그 원자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려면 똑같은 원소가 결합했을 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꼭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167페이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공유결합은요. 네, 그러면 우리 결정이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결정.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결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결정. 그래, 결정했어. 그 결정이 아니고요. 이 결정이라는 건요. 고체 상태일 때. 고체를 이루게 되면은 어떤 원소들이, 어떤 물질들이, 그러니까 어떤 원소라는 표현 안 쓰게 어떠한 물질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돼 있어요. 고체인 경우에는. 요 배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슨 결정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물질들이 기본이 되는 어떠한 물질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체를 뭐라 그러냐? 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고체여야 돼요. 고체에서만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 고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고체가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온결합에 대한 결정을 많이 배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들은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예시로 이온결합의 물질을 고체 상태의 물질을 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뿐인데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온도를 확 낮춰가지고 고체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온도 고체 상태가 돼서 배치를 갖게 특정한 배치를 규칙적으로 갖게 되면은 결정이라는 그래서 이온 결정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또 공유결합 물질들도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되겠죠. 언젠간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은 애들도 그렇게 돼서 고체가 돼서 이렇게 규칙적인 배치를 갖게 되면은 그 물질을 공유 결정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도 이렇게 결정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온결합 물질들은요. 플러스 이온 옆에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온,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치를 가졌었죠.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은요. 결정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본이 되는 물질이 분자인 경우 분자들이 되어 있는 경우 즉 무슨 말이냐 거기 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CO2예요. 이산화탄소. 자, 여러분들 CO2는요. 탄소 하나에 O가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유전자쌍 몇 개? 두 개를 가지고. 자, 요렇게 요 덩어리 하나가 지금 분자죠. 요 덩어리 하나가 요 결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화한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게 분자예요. 지금 이산화탄소 분자 CO2. 여기도 다시 CO2. 여기도 CO2. 여기도 CO2. 여기도 CO2.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요. CO2 사이에는 C하고 O 사이에는 공유결합, C하고 O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요 CO2 덩어리하고 다른 CO2 덩어리는 공유결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공유결합이 된 분자와 공유결합이 된 분자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도요 인력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왜 물리 시간에 질량을 가진 두 물체끼리는 만유인력을 갖는다라는 것처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화학에서는 그걸 만유인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분산력이라는 힘을 가지고요 분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요. 아니, 분자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그냥 끌어당겨서 이렇게 끌려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느슨하게 표현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력은 굉장히 약해요.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하잖아요. 조금만 열을 가하면 이 결합이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고체가 돼서 특정한 배치를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고체인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분자 자체에는 공유결합이 있는 건 맞지만 이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에는 그저 분자와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분산력이라는 걸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서 열을 가하면 쉽게 끊어져요. 그래서 녹는 점이 굉장히 낮고 끓는 점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보통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신 것처럼 탄소. 자, 공유 결정 한번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여러 책에 보시면은 분자 결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공유결합을 이루는 물질들이 결정을 가질 때예요. 자, 또 공유결합을 가지는 물질이 결정을 가질 때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공유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하여 공유결정. 좀 애매하죠? 아, 얘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 얘는 공유결정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산화탄소 분자와 이산화탄소 분자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분자 간의 결합이다, 결정이다, 그냥 분자 결정. 자, 얘는요, 탄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 자, 탄소는 옆에 있는 다른 탄소랑, 옆에 다른 탄소랑, 옆에 다른 탄소랑, 옆에 다른 탄소랑,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또 얘도 다른 탄소랑, 또 다른 탄소랑, 다른 탄소랑,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요, 얘네들은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갖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도 공유결합을 가져요. 그런데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요. 고체를 이루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요. 고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원자죠.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고요. 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공유결합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면서 동시에 이 결정을 이루는 탄소 결정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규칙을 갖죠. 여기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탄소예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공유결합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됨과 동시에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결합이 또 결정을 이루는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요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그저 분산력이라는 아주 약한 결합이지만 얘는 탄소가 요렇게 기본이 되는 게 다 탄소예요. 얘는 탄소고 탄소와 탄소 사이의 공유 결합인 화학 결합이 곧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고체를 연결해주는 물리적 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결합이 무지 세요. 그래서 공유 결정, 다른 말로 책에 보시면은 원자 결정, 원자들이 결정을 이루는데 원자 결정이죠. 한글이 안 써지네. 원자 결정. 원자들이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은 다시 또 공유 결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결정을 이루는 요 최소 단위가 원자. 얘는 결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분자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한 분산력으로 얘는 분자 결정은 얘는 원자 결정, 원자와 원자 사이가 결합을 갖는 결정을 가진 기본이다. 근데 그 결합이 공유 결정이다. 그래서 얘는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공유 결정, 책에는 공유 결정 혹은 원자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결정의 결합은 공유 결합인 화학 결합이라 결합력이 매우 세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는데 되게 쉬워요. 짝 자를게요. 얘만 외우시면 돼요.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만 외우시면 되는데요. 얘는 개수가 되게 적어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 뭐 있죠? C,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그 다음 또 뭐 있죠? 거기 보면 흑연. 그 다음에 SiO2라고 되어 있는 거기 그림도 나와 있는데 SiO2, 우리 거기서 많이 봤었죠? 우리 그 통합과학 할 때 지구상에 가장 많은 광물질, 그 규산형 광물 할 때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얘는 뭐죠? 석영이라 그래요. 얘는 석영. 석영 잘 안 와닿죠? 석영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크리스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정질. 그래서 석영은 영어로 크리스탈인데 저 석영 그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하고 흑연만 요 공유 결정에 해당하고요. 즉 원자 결정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 분자 결정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요. 또 거기 쭉 밑에 보면 3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자, 결합의 부스러짐 읽어볼게요. 분자 결정은 분자 결정 누구예요? 얘예요.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 쉽게 부스러지지만 결합력이 약해 고체 상태에서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 결정 원자들은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이 즉 물리적 결합이 되기 때문에 결합이 되어 단단하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참 맞다. 얘는 그러면 얘네 둘 빼고 다 공유결합 이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정 상태에서도 결합력이 약하니까 쉽게 부스러지고 얘는 결정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요.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 공유결합 물질들은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극성, 무극성 하면서 배우겠지만 그때 가서 물에 녹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뺄게요. 물에 대한 용해성은 잘 녹는 애들도 있고 잘 녹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잘 녹지 않는다 정도만 해놓으세요. 그럼 물에 녹는 거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요 다음 챕터에서 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를 따져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따질 거예요. 그때 배우면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자, 우리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생각해 볼게요. 공유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 없다고 배웠고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 없다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예외사항 말씀드릴게요. 공유결합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요. 하지만 예외사항 하나 있어요. 누구? 탄소. 누가 됐을 때? 흑연.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이 예외사항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건 흑연밖에 나오는 게 없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나오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가끔 전기 전도성 있는 거 물어볼 때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HCl, 비금속이죠. 둘은 공유 결합이에요. 하지만 얘는 물에 녹으면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염산이에요. 염산인데 얘는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게 물하고 결합을 하면서 물하고 H2O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게 H3O 플러스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특수하게 물하고 결합해 갖고 만들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거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산염기 배웠던 거 기억해요? 산염기. 산성 물질, 뭐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염기, 뭐 수산화 나트륨, 뭐 했고 나오는 애들. 이런 식으로 산염기에서 주로 거기 보시면 비금속 결합에 의한 공유 결합 물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물에 녹으면 전기 통해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통하는 예외사항은 우리 산염기에서 나오는 애들인데 걔네들만 좀 뭐 딱 보면 걔 그렇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고 돼 있죠. 자, 녹는 점 끓는 점 생각해 보시죠. 분자 결정 결합력 약해요. 뭐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하니까는 얘는 끓는 점 녹는 점이 낮다. 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곧 공유 결합이 얘네들은
결정을 이루는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매우 세다.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만이에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 금속결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70페이지에. 자, 금속결합은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금속, 여러분들이 뭐 철, 뭐 구리 이렇게 얘기하는 금속들이에요. 자, 금속 알죠? 떼떼기들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자, 금속은요.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성 물질들은요. 뭘 갖느냐? 자유전자라는 걸 가져요. 자,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이 되어 있으면 이제 속박된 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은 이렇게 자유전자를 뺏겼으니까 대부분 플러스 원자들인데 이 플러스 원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아주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이 원자와 핵과 원자핵 사이를 미친 듯이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 전자들이 마치 여기 있는 금속 원자들의 원자핵을 마치 이렇게 끌어안아 주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녀요. 이건 마치 온 동네 애들이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각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각 집들을 더 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 격이죠. 그래서 금속결합은요, 자유전자의 거기 나온 것처럼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결합을 유지해준다. 자, 그래서 얘는요, 금속결합은요, 특이하게 금속결합만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고체,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수용액 상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물에 녹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의 성질이라고 되는데 금속은 여러 가지 특성은 자유전자. 자, 얘네들의 특징은 다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요. 광택, 우리 금속 표면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은백색의 광택이 나타난다. 예상으로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을 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금속 표면에 자유전자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이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할 때 특유의 광택이 나요. 그럼 광택이 나는 이유는 전자 때문이고요. 그것도 무슨 전자? 자유전자. 전기 전도성. 전기가 통하는 것도 고체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도 뭐 때문이다?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이다. 그래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 왜? 자유전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열 전도성. 보통 전기 전도성이 좋은 애들이 열 전도성도 좋아요. 왜? 자유전자들이 열을 전달해 줄 거니까. 자, 연성과 전성. 자, 금속은 뽑히면 길게 뽑히고요. 누르면 눌려요. 자, 그런데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은 누르면 부스러지거나 당기면 부서지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역시 자유전자 때문에 모양이 틀어지면 자유전자가 또 움직이면서 결합을 맞춰줄 거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높아요. 왜? 거기 보시면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 전부 다 뭐 때문이다? 아, 자유전자가 금속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결합력의 세기를 구분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무자 뜻이 딱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우기에는요, 화학결합의 세기에서요, 화학결합의 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이 결합력이 세다고 배웠거든요. 뭐보다? 공유결합보다.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보다 세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유결합은 이렇게 이온결합보다 결합력이 약하다고 한 거는 이거는 지금 물리적 결합력 말하는 거야. 즉 결정을 이뤘을 때 얘는 보통 뭘 말하냐? 분자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보다는 누가 더 세요? 원자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이죠. 정리할게요.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중에 결합력 자체는 이온결합이 더 셀진 모르겠지만 결정을 이뤘을 때는 공유결정이 더 결합력이 더 세요. 그 다음에 이온결정이고요. 그 다음에가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결정이 결합력이 더 약해요. 그럼 이 사이에 금속결정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 사이에 금속이 들어가시면 돼요. 금속결합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유 결정이 매우 세구나.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171페이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속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각각의 특징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공유결합은 좀 특이했죠. 공유결정, 즉 원자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자결정. 결합력은 애매하게 이온결합 사이에 낀다는 거, 이온결합이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이런 거 따지는 거, 특징들. 자, 요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완자책에 나와 있는 요 3단원의 절반이 끝나요. 근데 3단원의 요 앞쪽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요 뒤에 배울 내용을 위해서 미리 앞에서 그냥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자, 완자책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뭐죠? 단원 마무리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책의 177페이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완자, 지금 완자책 설명을 한 거죠. 완자책, 그래서 완자 어디냐? 177페이지까지 풀이가 숙제고요. 이게 다 되신 분들은요. 이제 여기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마더텅 풀겠죠? 마더텅 요 단원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요거 하고 요거 끝났으니까 여기 3단원에서 3-1이 끝난 거거든요. 이제 3단원에 다시 3-2가 들어갈 텐데 여기서 하나 끊어가지고 제가 뭐 수축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수축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게 수축까지 먼저 풀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3-2 뒤에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숙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